아직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우선 총선까지 5개월 플러스 알파가 돼 있습니다. 총선이 내년 4월 15일이기 때문에 11, 12, 1, 2, 3, 5개월 한 보름 더 남아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막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시민들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야, 그 선거철이니까 선거법에 걸릴 거 아니야? 천만에요. 이 선거법이 후보한테 적용되는 선거법하고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선거법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 지난 10월 18일부터 적용되는 건데 현수막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 쓰면 안 좋습니다. 그럼 바로 걸립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해서 쓰면 괜찮습니다. 공수처법 결사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뭐 이렇게 쓰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수처법은 나치로 가는 거다. 그렇게 쓰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선거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선거 시즌 들어간다? 그러면 변형해서 그다음에 부정선거 감시 운동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자개표기라든지 사전투표 이것에 관해서 부정선거를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쟤들이 법이나 법령 안 고치니까 기존에 지들이 안 고치더라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더욱이 우리가 그런 감시단 같은 걸로 딱 변형해서 딱 만들었을 때 그리고 나선 정당에 가서 녹화하고 우리가 이런 감시단 만들었으니까 너희랑 같이 움직이자 하면은 국회의원들 딱 앞세워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요. 세 번째, 총선과 별도로 2개 내지 3개의 핵폭탄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총선과 별도로. 우선 첫째 하나, 중국이 무력화될수록 북한 급변사태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당장 내일 터져도 전혀 놀랍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살벌하게 지금 꿈쩍도 안 하는 그 굉장히 원칙적인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 언제 터져도 하나도 저거하지 않은 놀랍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뭐 감옥에 있던 병원에 있던 나와 계시던 정치적 메시지나 행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폭탄이에요. 이 2개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 그다음에 특히 북한 급변사태는 총선과 별개로 20년 프로젝트입니다.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나고 나면 우리 한국인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찰하고 선택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저기 지원해야 돼 말아요. 저기 우리가 어떻게 인발브 돼야 돼. 저기 또 개인 단위에서는 저기에 자원봉사 가 말어. 이런 성찰 선택 실천이 20년 동안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북한 주민이 존엄한 개인으로 재활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북한 주민이 그럼 존엄한 개인으로 재활된다. 즉 다시 말해서 웬만큼 자치 능력 획득하고 그래서 자유조선이라는 나라도 이제 미국 및 다국적군의 그 지도 아래 유엔 사령부의 지도 아래 만들어내고 비교적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제 정부를 운영할 줄 알게 되고 뭐 한 그런 나라 만들고 운영할 줄 알게 되는데 한 10년 걸릴 거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 시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또 신용을 지키면서 그 활동할 줄 알게 되고 자기 밥 벌어먹고 사는 스타일이 딱 만들어지고 지금은 전부 야바웃군 사기 거짓말 도둑질에 의해서 돌아가는 경제니까 그게 정상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양성화되고 어떤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걸 다 이런 게 차례로 다 이루어지는 상태. 이게 북한 주민의 재활 1단계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바로 야 남북 간에 어떻게 통일을 좀 더 심화시켜 갈까. 이 고민이 또 있다고요. 일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일부는 그거 싫어. 그냥 적당히 서로 그냥 잘 어울려서 살면 돼. 이럴 수 있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그때 가서 행복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하면 돼요. 그러나 그 고민과 선택이 있단 말이죠. 그때 가면. 물론 처음에 북한 붕괴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군과 다국적군이 유엔군 깃발 아래 북한을 전면 접수하고 그리고 자유조선이 만들어지고 나면 처음에는 이제 낮은 단계의 자유대한 국가연합 Free Korea Confederation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게 점점 더 어떻게 실제적 좀 더 유의미한 통일로 진화 발전해 나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들 전체가 고민하게 된다고요. 이게 한 20년 가까이 벌어질 일이에요. 원래 이렇게 위대한 일은 하루아침에 안 걸립니다. 우리가 미국 독립, 이걸 미국 자유시민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것도 16년 걸렸습니다.
그 유명한 보스턴 티파티, 이게 1773년에 일어났고요. 그럼 그때 티파티 난동 벌어졌을 때 바로 독립혁명, 독립전쟁 시작됐냐? 아닙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1776년에야 독립전쟁이 시작됐고요. 그럼 독립전쟁 시작하자마자 독립국가 만들어졌냐? 아닙니다. 헌법이 만들어져서 발효된 거는 1789년입니다. 그러면 보스턴 티파티에서부터 헌법 발효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꼽아보면 무려 16년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독립적 유권자 조직, 자유시민본부 이런 유형의 조직은 뭐 내년 총선연 조직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앞으로 20년 가까이 진행해야 될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 그 북한 무슨 뭐 급변사태? 야, 그건 맞는 얘기야? 뭐 유명한 우파 유튜버들 또 조중동에 보면 뭐 트럼프가 뭐 김정은한테 속아서 또 이상한 딜 한다는 얘기 가끔 나오고 얼마 전에도 유명한 우파 유튜버가 또 그런 소리 했는데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미 하원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물들조차 해서 무슨 말하냐. 더 강수를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달콤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태도로 나가야 한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 이거 굉장히 영어로 진짜 강력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In a much more tougher row라고 썼어요. much more tougher.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세게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달콤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태도로 with an attitude that we are not going to accept the word on things. 실제랑 상관없는 사탕 발린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명확히 해야 된다. 지금보다 더. 이게 민주당 외교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 엥겔 외교위원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전체와 핵개발 역량을 포기해야 된다. 일부 포기해놓고 또다시 핵 만들면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핵무기 전체 포기해야 되고 핵개발 역량 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선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김정은은 타협할 생각이 아직 없는 상태이다. 한마디로 더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마크 메도우스 하원 의원, 이 사람은 공화당이고요. 트럼프의 핵심 진영입니다. 이 마크 메도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슨 새로운 계산법, 무슨 이상한 타협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조중동이나 혹은 일부 네임드, 이름 있는 우파 유튜버들이 말하듯이 트럼프가 무슨 이상한 계산법, 이상한 타협안을 가지고 김정은과 뭐 말도 안 되는 딜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 뭐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탄핵되고 정치 위기에 몰려야 비로소 한반도에 명운이 트인다. 뭐 이따위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크 메도우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닫혀가고 있다. 그들이 재빨리 미국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회의 창은 곧 닫힐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 지금 우리 더 이상 너희 많이 못 기다려줘. 이제 빨리 백기 들고 나와. 그 소리예요. 안 그랬다면 두들겨 맞을 줄 알아 임마. 이게 중국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미중 전쟁을 지금 미국 민주당에 생각 있는 의원들까지 전부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다라는 확신이 미국 지금 지도층한테 쫙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론으로 미중 전쟁의 크라운 주얼 안고 보석에 박힌 왕관에 박힌 보석 죄송합니다. 안고 미중 전쟁의 안고는 뭐냐? 북한 접수란 말이에요. 북한 접수하면 미중 전쟁이 이제 완전히 고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당연히 저계산하죠. 중국 미중 전쟁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이기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더 진행할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중국 무력화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북한 손봐야 될 때 됐네. 그렇게 당연히 돌아가는 거죠 머리가.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은 뭐냐? 김정은이든 대체 세력이든 김정은을 이제 잡아 죽인 대체 세력이든 혹은 김정은이든 백기 항복하고 빗장 열고 망명가 이거밖엔 길이 없어요.
여기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막무가내 군사 침공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워낙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저기서. 워낙 허방다리 같은 놈들이라 그냥 백개항복하고 빗장 열어주고 미군이랑 다국적군 유엔군 받아들이고 그리고 망명 가고 그러면서 일부 재산 좀 보존받고 그리고 그 반인류 범죄 소추에 대해서 면책특권 획득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일이 풀려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은가 막무가내 침공보다. 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어금니 이런 거 이렇게 이빨 그 이제 잇몸 녹아가지고 풍치 생겨서 흔들흔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쑥 빠져버리거든요. 저거 언제 빠질까 하는데 어느 순간에 혀를 잘못 밀었더니 쑥 빠져버리고 그러잖아요. 저런 일이라고요, 저게. 특히 자 이제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란이 저 정도로 미국과 충돌하면 예전 같으면은 유가가 100달러 넘어 찍은 지 오래됐어야 돼요. 근데 유가 안 오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란이 아무리 사고를 칠라 그래도 그냥 경제 제재하고 딱 고립시켜 가지고 김장독을 묻어버린 거라고요. 너희 견뎌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죠. 베네수엘라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큰 데인데 옛날 같으면 베네수엘라랑 미국이 저 정도로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미국이 베네수엘라도 경제 제재 걸어가지고 고립시켜서 김장독 묻어버린 건데 저러면 유가 저것도 100달러 찍었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조치 정도를 취했으면 유가 150달러 넘겨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꼼짝도 못하고 유가 못 오르고 그리고 나서 그냥 김장독 묻어버린 거 아니에요. 너 해봐 임마. 그리고 이번에 터키 크루드 그 어저께도 제가 잠시 다뤄드렸지만 그거 딱 그 그냥 터키 딱 협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EEJ거든요. 크루드는 이제 그 독립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이라크에서는 북부의 근거지를 갖고 있고 시리아에서는 자치 지역을 확보를 했고 이란은 신정 체제가 무너지면 자치 지역이 확보되고 그럼 세 개만 합쳐도 얼마 1,400만이에요. 그리고 터키에 있는 크루드족이 최소 1,200만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다 지역적으로는 엮여 있거든요. 국가로 분산돼 있어서 그렇지 국경 넘어서 다 연결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크루드한테는 야 이거 터키가 너희 독립 그렇게 터키 내에 크루드 막 들쑤셔가지고 하려는 건 너희 굉장히 터키가 날카롭게 반응해 조심해 하고 터키가 이 근육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그 대신에 그 근육 쓰는 과정이 잔인해지면서 인종청소가 되지 못하도록 터키는 터키대로 다시 견제시키고 그래서 그 영내에서 결국 크루드와 터키 사이에 적절한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구도를 딱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거의 해결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게 다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힘 쓰는 과정에서 뭐 특별한 군사 조치 취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힘든 군사 조치 취한 거 아니고 그냥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 한 번씩 쓱쓱 보여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첨단 방식으로 해서 그 바그다디 그 완전히 사냥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중국과 북한이 봤을 때 바그다디 하나 잡는데 결국 헬기 한 대하고 뭐 한 2대 떴을래나 개 한 마리 갖고 잡은 거 아닙니까? 개 몇 마리 동원했는지 몰라도. 그럼 이런 거를 중국과 북한이 봤을 때 오금이 저릴 거라고요. 이게 오금이 저릴 거라고요. 그 힘이 분산되지 않고 전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로 집중되고 있잖아요. 오금이 저리죠 거의. 그럼 중국은 무력화되는 거고 중국이 무력화가 점점 진행될수록 결국 북한 이제 분단 구조의 붕괴, 북한 급변사태 방향으로 일이 가닥을 잡아가는 거죠. 일이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미 하원에서도 거물들은 북한 더 세게 조여야 된다. 더 세게 조여야 된다. 이제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국내의 조중동 그리고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께서는 절대로 뭐 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를 다른 거 비판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유의미한 거는 다 비판하세요. 근데 북한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가 하시라도 북한과 이상한 딜을 맺어서 우리 통수를 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로
사람들 겁주고 세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죄 짓는 겁니다.